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신용환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교수님이 정보가 많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아니요. 혹시 이 죄송한 얘기지만 뭐 이 끈앞을 해야 되나요? 정보원이 좀 있는 겁니까? 뭐 정보원은 아니고요. 예.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 인연 맺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통 밑에서 많이 보고 같이 네. 일했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접촉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모시고 특별한 또 질문들을 많이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일단은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네. 그래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우리 일반 언론에서는 그 결정문을 보면 윤석열 탄핵 심판 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잘 못 찾겠어요. 네, 빠진 것 한뭐 같기도 대여섯 하고. 개 언론에 보니까 예. 힌트가 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다시 자꾸 하나하나 뜯어보고 또 다시 전체적으로 정무적인 부분까지 같이 판단해서 네. 보니 그분들 각각 개인이 헌법재판관 8분이 판결한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네. 어떤 힌트가 있을까라는 관점으로만 보니 아, 힌트를 발견하셨습니까? 네. 예. 지금 이제 김복형 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그 극우 또는 보수 유튜버들이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권에서 3명을 찍어서 공격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벌써 이미 그들 가운데에는 누구누구가 수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미.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예. 이제 기각하신 4분 그다음에 인용한 1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코멘트 안 드려도 될 것 네. 같고요. 가나다라 마 5가지였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나번 네. 내란 행위를 할 때 비상계엄 할 때 정당하게 국무회의를 그렇죠. 소집했냐 국무회의 말았냐. 소지 여부. 예, 그 그게 이제 부분. 정확하게 네. 윤 내란 우두머리랑 일치하는 부분이죠. 네. 나머지는 뭐 한덕수 개별에 대한 부분이고 맞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처음에 말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앞쪽에 그 4가지 이 가나다라에 대해서 4분 기각한 분들의 의견에 동의하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동의한다는 내용에 그 나번에 어떤 게 있는지 핵심이 있겠죠. 나번을 보면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공무회의를 열은 것이냐에 대해서 이미 거기에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게 다 내포돼 있죠. 아하, 예. 그 판결문을 잘 읽어보시면 결정문, 예. 예, 결정문을 읽어보시면 이미 이제 그게 정당하지 않게 열렸다라는 게 내포돼 있고 네. 그 뒤에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윤 내란 우두머리가 이제 완전히 해제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어찌어찌 했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앞에는 회의라고 돼 있고 뒤에는 국무회의라고 네. 구별을 해서 쓰면서 힌트를 안 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동의했다는 뜻은 이미 이 각하가 아니라 그러면 아하. 근데 각하는 윤에 대한 각하는 훨씬 어려워요. 요건이. 더 어려워요. 그렇다고 예. 보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기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루아침에 이걸 바꿀 바꾸긴 수는 어려웠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예. 김복형 씨가 엑스맨이라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보면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얼마 후에 보니까 이미 유튜버들 중에 네. 그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시작이 됐어요. 벌써? 의심스럽다 등등등. 네. 그리고 마번 같은 경우도 어떤 거꾸로 해석하신 분이 있던데 정확히 보면 네. 그게 위법이나 불법이 없어서 기각이다 이 뜻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분명히 위헌적 요소와 위법적 요소가 있는데 시간을 즉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민사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상당한 시간 그러니까요. 이행지체처럼 상당한 시간 뭐 이렇게 물론 그 해석이 옳다 그르다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이 없어서 또는 위법이 없어서 사무실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 위법성이 있지만 그게 중대한 그렇죠. 예, 헌법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거에 파면할 있어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파면할 보면 정도는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사무실로 돌려보낸 거다. 집으로 돌려보낼까 사무실로 돌려보낼까 해서 사무실로 돌려보냈다. 요 내용이라서 정확히 뜯어서 하나씩 보면 분명히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5분은 빼더라도 이제 문제되는 분이 이제 김복형 네. 그리고 조한창, 뭐 정영식 두 분은 각하를 했죠. 각하도 예. 각하도 굉장히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있습니까, 거기도? 각하는 뭐 본문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힌트가 없을까?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윤에 대해서 각하를 주장하는 게
내란 우두머리 석방과 함께 계속 형식적 절차적인 걸 주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윤에 대해서는 형식적 절차적인 거 주장에 상당수는 이미 헌재가 소명을 했거나 무시했거나 이미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이제 첨예하게 대립된 게 피신 조서를 그대로 검찰 거를 갖다 쓰니 많이 쓸 수 해서 있느냐. 예, 박근혜 재판 때 어찌했다라는 게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뭐 절차적 요건 국무회의 뭐 중앙선관위에 군인을 보냈니 말았니는 윤이 직접 헌재에서 말하다가 자기가 인정을 한 것도 자백을 있고요.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윤에 대한 각하는 크게 보면 네 가지를 각하로 주장을 하는데 네 가지 다 이미 탄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 좀 결과도 좀 전망을 좀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하냐 이거 맞습니다. 같아요. 결과에 대한 건 저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 없이 8대 0입니다. 8대 0인데 희망회로 돌리지 말아라고 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억지로 제가 희망회로를 돌릴 이유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됐을 때 가장 불안한 건 접니다. 아 그러네요. 교수님 큰일 날 수, 죄송한 얘기지만 큰일 날 수도 있네요. 네, 뭐 공익 제보자로서 상당히 네. 여러 가지 뭐 신변 등등에 대해서 걱정해 사실은 주시는 왜 분들 많은데 걱정하냐면 뭐 요즘 명예병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무섭고 예.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더 네. 저는 정무적으로도 보고 거시적으로도 보고 다시 자꾸 하나하나 보고 네. 등등을 판단하는 거고요. 제가 다급하니까 저도 더 많은 걸 파악하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희망회로 아니라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기가 중요한 예, 거죠. 가장 시기. 중요한 게 시기인데 언제 하느냐. 자 이제 오늘까지 해서 예. 예고가 나와야 금요일까지 되겠죠. 그렇죠. 오늘 아직까지도 희망은 버리지 마십시오. 왜 오늘 그러냐면 아침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직까지도 희망은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오후에 재판 오후에 2시에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나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네. 몇 가지 이제 징후들은 있습니다. 한덕수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거를 판결 선고를 할 때 네. 이미 그 전에 상당 부분 좁혀진 건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아직 어느 단계까지도 가지도 못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한덕수를 먼저 하자고 했을 때 많은 부분은 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려면 하는 것이고 최근에 평의 시간들을 한번 보세요. 짧은 것 같아요. 조금. 만약에 그 정도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면 그들도 지금 진보든 보수든 극우든 이 많은 국민들의 어떤 아우성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딱딱 퇴근하고 대충 뭐 이렇게 하는 듯 마는 듯 한다? 있을 수 없죠. 어제 같은 경우도 오전에도 잠깐 있었고 오후에 네. 2시부터도 있던 것도 뭐 밤늦게까지 한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상당 부분은 좁혀져 있다. 그래서 너무 절망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확인했던 거는 8분의 재판관이 컨센서스로는 이번 주에 다 완결하는 게 맞다라는 기본적 컨센서스는 갖고 있다. 합의점을 도출했긴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이제 걱정하고 진짜 매의 눈으로 보고 또 특단의 대책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밖에 나오듯이 한두 분이 시간을 끄는 사유가 네.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 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경이 되도록 하지 않는 거를 보면 네. 그들이 원하는 그 이유들은 아마 한 달 보름 전쯤에 음모론처럼 많이 도는 거. 윤도 날리고 이도 날린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이제 음모론이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가기 비슷하게 때문에 가고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더 의심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눈여겨 봐야 되고 아하. 결국 우리가 이번 주 오늘 그리고 아주 늦게 보면 금요일까지 기일 지정이 있는지를 한번 아하. 보자. 그리고 마지노선은 4월 4일이 되겠죠. 마지노는 다음 주 예. 4월 4일 목요일이죠. 마지노라고 금요일이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헌법 가치 질서의 최후 모루라고 수호기관이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는 헌재에서 만약에 이런 국민적 갈등 양상이나 분열 양상 또 정말 헌법 가치 질서를 파괴하는 이 지경까지 온 내란 세력들을 과연 눈 감고 있다. 이러면 이거는 이미 내란 상태로 가는 거죠. 헌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노라고 말씀드리고 특단의 조치. 왜냐하면 내란의 한복판에 법의 수호기관들이 같이 들어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공화국을 유지할 기본적인 가치가 무너졌다고 보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총리실에 좀 의문스러운 움직임 교수님께서 좀 말씀 주실 게 있다면서요. 자, 우리가 이제 예. 3월 7일 날 구속 취소 인용이 나고요. 네.
3월 8일 날 윤내란 수계가 이제 석방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3월 13일 날 목요일 날 경호처에서 경호 3부장 이 해임이라고 하는 아주 중징계 파면 다음 단계지만 엄청난 중징계입니다. 공무원의 중징계 4개 단계 중에서도 중징계고 네. 전체 6단계에 비춰보면 엄청난 중징계를 지금 당하고 있죠. 물론 이제 마지막 지금 한덕수 총리한테 이제 다시 넘어가서 어떻게 네. 최종 결정이 될지는 봐야 되지만 그러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김성훈 차장, 이광호 본부장이 구속 기각이 되면서 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영장 기각이 법원에서. 되면서 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결되는 건 뭐겠어요? 증거인멸입니다. 아, 제가 인사알박기를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요. 인사알박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의 핵심은 뭐냐면 인사, 보복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던 거거든요. 네. 보복 인사는 뭘로 이어지겠습니까? 증거인멸이죠. 그러면 가장 단적으로 경호처, 대통령실. 자 이제 짐 싸서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함께 일을 했던 많은 동료들도 행정관급 이런 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암울한 거예요. 탄핵 파면이 되면 문을 닫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설거지 어떤 분위기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석방이 돼서 나오고 구속영장 기각이 돼서 버젓이 살아서 3월 10날 직원들을 집합을 시켜서 잘 될 거다. 반드시 대통령은 살아서 나온다. 복귀한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일장 이제 마치 포용하는 듯이 막 해놓고 이제 징계 처분을 하고. 네. 자, 그랬을 때 직원들이 느끼는 건 굉장히 두렵죠. 심리적 위협이 엄청나게 되겠죠. 그러면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전처럼 안 됩니다 하고 강력히 막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또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총리가 이제 복귀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또 목소리를 낸 게 있죠. 다 언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따라야 된다. 예. 그리고 좌우가 없다. 갈등, 극단적 갈등 안 된다. 네. 이렇게 해놓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총리실에 이상한 움직임이 지금 감지되고 그게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입니까? 지금 경호처 거를 왜 장황하게 말씀드렸겠습니까? 네, 네. 비슷한 움직임이 아, 있다는 총리실도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어서 위험하네요. 이건 다시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될 일이다. 즉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내란에 동조한 이번 이 내란은 친위 쿠데타잖아요. 박정희 그렇죠. 전두환처럼 기존 거를 때려엎는 쿠데타가 아니고 친위 쿠데타라는 뜻은 검, 경, 정부, 각 부처 등등에 굉장히 많이 또 굉장히 넓게 깊게 내란 세력이 포진돼 있다. 그러면 그들이 두 가지죠. 완전히 진실을 덮거나 지연시키거나 아, 이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우리가 보고 굉장히 지금 이상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저도 촉을 세우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제보들이 오고 있어서 이 부분 굉장히 단순 의심 수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의문스러운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 뭐 가장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은 윤석열 그쪽 같아요. 관저 윤석열이 지난 8일날 석방되고 외부 활동을 하진 않는 것 같은데 김건희도 마찬가지고요. 함남동 상황도 좀 말씀 좀 지금 해주시면 한 좋을 것 20일 같아요. 동안 잠잠하니까 조용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외적으로 뭐 보수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뭐 겸허히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맞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까? 네, 이런 거죠. 예. 물 밑에서 정말 바쁘죠. 아, 한번 보세요. 드러나 있는 것들만 뭐 단순 찌라시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수석들 불러서 회식했죠. 폭탄주 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완샷한 네. 분도 있습니다. 아, 자, 직무 정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 산불에 메시지 내고 막 하고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1월 8일 날도 도피하면서 그때 막 뭐 어디로 도망갔느니 할 때도 또 비원 벙커에 벙커에 갔다고 갔다는 그랬죠. 저기 보도가 있었죠. 네, 왜 갔겠습니까? 두 가지겠죠. 가서 뭐 직원들을 경호처 직원을 격려한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가서 격려는 무슨 격려예요? 지금 한시가 급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본인이 있는데 힘든데 직원들에 대한 심리적인 또 중압감을 줄 수 있는 거 한 가지. 그다음에 마지막 비원 벙커와 결심실에서 진두지휘를 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증거 인멸에 대한 어떤 확인들. 아, 그 증거인멸. 네. 범죄자는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등등등. 이런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바쁘죠. 수석들 불러다 그랬죠. 대표 불렀죠.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그때 30분 딱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1시간 얘기하면 59분 혼자 얘기하듯이
역시나 25분 이상을 혼자 얘기했습니다. 네. 아주 강하게 기분 나빠하면서 네.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미 뭐 찌라시는 보셨을 거예요. 그보다 훨씬 강하게 기분 나쁜 얘기들을 했다라고 들려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법적 카르텔, 사법 카르텔 예. 엄청나게 물밑에서 할 헌재, 것이다. 법원 등등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코바나 때부터 수행하던 비서들이 있습니다. 김건희 관련된 사람들이겠네요. 뭐 유모, 정모 뭐 많이 실명으로 나와 네. 있잖아요. 예. 여전히 바쁘게 새벽에도 전화해서 뭐뭐뭐 파악해 와라. 그 사람들한테 지시가 그런데 그 들어진다고요? 지시 중에 상당히 황당한 지시들이 어떤 게 있어요. 있습니까? 말씀드리긴 또 이제 고소한다고 그렇습니까? 할 테니까. 다 황당한 지시들을 지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밖에 또 자기 지인들한테 분명히 불만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들려오는 거죠. 김건희는 뭐 합니까? 결론은 이렇게 바쁘게 바쁘다. 윤보다 훨씬 바쁘게 안 바쁘지 움직인다. 않다. 조용한 뭐 거 아니다. 시금을 전폐해서 뭐 그런 얘기 몰골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뭐 했다는 거 택도 없는 소리죠. 아, 시금을 전폐하는 부분은 이래요. 원래가 유동식 위주로 먹어요. 원래 안 먹군요. 예, 유동식 위주로 먹고 빨대를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내부에 모시는 직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아하. 그래서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금 전폐는 거짓말입니다. 자, 경호처가 지금 좀 심상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본부장 해임되고 네. 또 김성훈 복귀하잖아요. 복귀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요게 되면 또 다시 인사보복 같은 게 더 있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경호처를 당연히. 장악 완전 하겠는데요. 네네 이미 비아폰 같은 거 원격 서버로 지금 지워진 흔적들이 나왔죠. 여인영 사령관 이런 거 해보니까 로그아웃돼 있고 기록이 삭제돼 있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해명하는 건 자동으로 삭제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포렌식에서 어쨌든 살아 나올 수도 있는데 네. 반복해서 계속 삭제가 되면 지우고, 그것도 지우고. 어렵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행위를 지시를 했을 때 과연 함부로 거부할 수 있겠느냐. 기존처럼 정의가 그래도 살아있는 정의감이 있는 직원들이 막아온 부분도 있잖아요. 네. 지금 오죽하면 경호처에서 더러워서 내가 떠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는 이미 먼저 가방 싸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도 황당하니까 자기들이 봐도. 네. 어제 돌은 그 정말 황당한 찌라시 중에 어떤 이런 찌라시가 내용입니까? 있죠. 예. 국회 출입 기자들 대부분이 윤이 복귀에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다. 그렇게 예. 말한다라는 예. 찌라시 있죠. 예. 대통령실 기자들. 자, 대통령실에 지금 출입 기자들의 상당수가 대선 때 저와 함께 일을 했던 분들이에요. 다 거의 다 아는 네. 알만한 사람들이네요. 제가 예. 이제까지 대통령실에서 살아남아서 돌아온다고 말하는 기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없는데 그런 거기서 지라시. 극우에 가까운 기자도 몇 분 계시거든요. 예, 예. 땡땡일보 이런 분들이 예. 있거든요. 그분들조차도 이건 탄핵 파면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리전으로 뒤집어 보셔야 돼요. 굉장히 급하다, 다급하다. 심지어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그렇죠. 날이니까 예. 그거와 맞물려서 소위 이제 양쪽을 다 죽이는 윤과 이를 다 죽인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대부분 대통령실 이런 분들 기자분들이 합리적 이성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말씀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오늘 선고가 14시에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어제 나온 확신하십니까? 그 찌라시 예. 때문에 뭐 찌라시는 아니고 지금 지라시를 예, 많이 간사의 말 때문에 아마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예. 거예요. 간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설명 자료를 내지 않는다. 그 부분요. 네, 그러면 설명 자료 법조인이니까 더 잘하시지만 특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지 않는다는 거 가지고 지금 오늘 보수 유튜버들이 일제히 예. 1심과 거의 동일 형량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지금 내기 전에 만약에 그 정도로 인지할 정도라면 이 간사한테 그런 설명을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정도로 다 노출될 정도면 짜고 했다는 비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쟁점 딱 두 가지잖아요. 네. 김문기 알았다 몰랐다 골프 쳤냐 안 쳤냐. 예. 골프 쳤다 안 쳤다 말한 적 없죠. 사진이 이렇게 골프 친 조작됐냐, 것처럼 안 된 됐냐. 예. 사진이 조작됐다 말한 게 골프를 안 쳤다 쳤다 김문기를 모른다. 쭉 해서 이제 말이 판사들이 독심술로 마음에 들어가서 쓰게 된 기소도 이상하고 판사의 1심 결론도 이상하고 이랬던 거죠. 또 한 가지가 이제 국회에서 말했던 거. 이건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 증언 3번을 하고 예. 지금 그거에 이제 고발을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국회 증언감정법 9조에 보니까 국회에서 답변한 거,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거는 국회만이 상임위를 열어서 고소고발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거를 뭐 압박이다 압력이다 등등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걸 다른 데서 검찰에서도 처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기소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국회에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걸 주의 깊게 보는 게 저도 똑같은 케이스란 말이에요. 케이스는 다르지만 지금 경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정한중 외대 로스쿨 학장님 같은 경우는 공소 기각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아예 기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무죄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죄나 뭐 공소기각, 뭐 공소기각도 뭐 어차피 제가 없는 거니까 네네.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또 탄핵 심판하고도 또 작동할 수 있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등등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재명 대표 2심 결론 나기 전까지 만약에 헌재가 기일이라도 지정하지 않으면 그 눈치를 보고 했다. 이걸 피해가기 어렵다. 맞네요. 맞는 거잖아요. 예.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예. 그러면 헌재는 소위 말해서 요즘 사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3부라고 그랬고 헌재가 네. 생기면서 이제 사부라고 하는데 입법, 사법, 행정할 때 네. 사부. 자기들과 일종의 이제 자웅을 겨룬다고 하는 대법원, 대법원도 아닌 대법원보다는 하급이잖아요. 고등법원은. 네. 고등법원의 판결을 눈치를 보면서 했다? 이것은 헌법 최후 수 보루기관으로서의 헌재 위상, 헌재 존재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또 아이덴티티를 스스로 훼손하는 거다. 그 비난을 면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몇몇이 이제 주장을 해서 시간을 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진짜 시간을 끌어서 헌재 재판관 두 분이 다 임기가 끝나도록 이렇게 갔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존 루커가 얘기하는 저항권이죠. 전광훈이 얘기하는 국민 저항권이 아니라 이런 게 진짜 이제 국민 저항권이죠. 그래서 헌재는 분명히 오늘까지 그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눈치를 봤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국민들에게 뭐라고 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돼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최소한 14시가 선고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고 고지, 뭐 거의 금요일이든 뭐 그 이유라도 하여튼 네. 오늘 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났다고 이제 알려진 거니까 네네. 그게 정상이고 또 그렇게 또 기대 예측을 하시는 그래서 거네요. 오늘까지는 그 기대를 버리지 말자. 너무 억지 희망회로는 아니지만 네. 논리적 정합성으로 보면 헌재가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의 존재의 근거를 지키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주셨어요? 30초인데 여기 이런 분이 악원이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는 분들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좀 더 지금 정부에서 일을 하다 나왔어야 되나? 더 많은 정보를 더 알겠습니다. 농담이지. 교수님 또 다시 모시고 결론이 좀 나면 또 끌어지든지 뭐 나든지 다시 또 한 모시고 가지 꼭 당부드리고 말씀 싶은 주십시오.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분명히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입니다. 네. 기존 질서를 때려엎는 게 아니라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들의 몸부림의 강도가 저희가 엄정한 사법 집행에 의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강도보다 더 셉니다. 본능적인 몸부림입니다. 살려고 하니까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아주 포악한 기득권들이라서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절대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자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용환 교수님과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